무등사랑방 회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프라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 한 6분 와 계시고요. 온라인으로 한 4분 와 계시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고 온라인으로 계속 들어오면 참여스러워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원태 고모님께서요, 우리 무등사랑방의 발전 방향, 그동안에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앞으로 무등사랑방 운영에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 고모님 발표하실 텐데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무등사랑방은 우리 포럼에서 중요한 기능을 해왔습니다. 포럼이 해나가는 활동에 중추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일도 하고 그래야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발전 전략을 얘기하라고 그런 것은 대단히 힘겨운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느낀 바를 그냥 우리 발전을 위해서 실마리가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포럼은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 미래 포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래에 대해서 뭘 좀 우리가 기조를 가져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적에 미래를 먼저 내다봐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힘들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미국에서 영국 출신의 미래학자 윌리엄 제임스 헉스라는 사람이 주관이 돼서 많은 학자들, 각 분야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퓨처 타임라인 .net이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분야를 14가지 분야로 나눠가지고 각계 전문가들이 약 50만 명이 참여해가지고 그 의견을 모아서 22세기 2200년대까지 인류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항목별로 보고 있는데, 현재 거의 확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2040년까지의 미래 전망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질 것은 이 사람들이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몇 가지 내봤습니다. 그 중에서 원자력 발전을 핵 분열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반대로 핵 융합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 2040년까지는 이루어질 것이다. 또 사람이 서로 무전으로 전투를 할 적에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서로 귀에다 장치를 달고 있으면은 저쪽의 우군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한다는 그런 텔레파시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실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300m 이상의 깊은 바닷속을 광물자원 채굴이 일반화될 것이다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몇 가지 아이템을 200여 가지를 매년 업데이트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포럼도 그런 점에서 미래 포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3가지 라이벌이 생길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우주 프로젝트가 미국 나사하고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다. 2040년 이전에. 그래서 우주정복이 미중의 경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인도의 경제력이 굉장히 발전해서 중국이나 미국하고 어깨를 겨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새 세력이 패권 경쟁을 할 것이라는 얘기고, 세 번째가 종교적인 갈등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이 문화와 종교가 굉장히 충돌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나라의 발전에도 깊은 관계가 있고 또 우리 호남을 위해서도 그런 시대에 어떻게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제가 자료로서 내놨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직접 해당이 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내년에 우리나라에는 우선 선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21세기 후반기 대한민국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선 대통령이 선거가 되고 지자체의 모든 기관장과 의원들이 선출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진보 세력이냐 보수 세력이냐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일반적인 사회주의 세력이 어떻게 서로 융합이 되느냐 하는 것이고 국내적으로 봐서는 이미 보수 세력은 물론이고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속에서도 이미 세대 교체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여유 있게 성장한 2030 세대들의 의식 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는 것이 내년 선거에서 드러나면은 우리나라는 여야 어느 쪽이 집권을 하더라도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와 우리 호남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가 되고 제가 가장 강하게 우리나라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컴퓨터나 모든 그 GI나 이런 기구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듣고 다 결정할 것이다. 소위 보이스 액티비티에 의한 사회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택시를 전화로 부르려면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몇 번 여기저기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보이스 액티베이트가 되면은 야 택시 하나 불러라 그러면은 컴퓨터가 제가 알아서 스마트폰이 저 혼자 알아서 딱 차를 불러주게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또 내가 인터넷에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저기 뭐 주소 놓고 할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소리 듣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2030년 이전에는 되고 이미 우리가 컴퓨터에 녹취라고 하는 것은 전부 컴퓨터에다 녹음을 하면 그것이 바로 녹취가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사회 체제 하에서 우리 호남 포럼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고 호남은 어떻게 되고 거기에 우리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의견을 내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우등산업방이 기여를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 앞으로는 강철보다 강한 섬유나 이런 것 신기술에 의한 거는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국회나 지방의회 같은 카운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주제를 놓고 중구난방으로 마음대로 떠들면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오랫동안 얘기를 하는 심포지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목표를 두고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하는 그러한 세미나와 같은 형식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포럼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미리 정해진 주제에 따라서 발표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토론하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체제입니다. 그 밖에도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의견을 수합하는 기구가 많은데 오늘 우리가 포럼 할 적에 포럼이라는 게 뭐냐 이게 포럼에 해당하는 것을 제대로 추려서 포럼답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호남 포럼은 잘 하고 있었지만 결혼은 포럼의 기본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포럼은 사회자가 있어가지고 사회자의 지위에 따라서 몇 사람의 의견을 말하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포럼을 하는 거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포럼은 본래 고대 로마에서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로마의 정치 경제의 중심적인 기능을 이 포럼이 했습니다.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것이 역사상 최초로 기록이 남아있는 포럼입니다. 이것을 중국에서는
역시 한자로 번역하는 데는 중국이 최고로 잘하는 건데 중국은 포럼을 논단이라고 따지는 단상, 논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포럼은 두 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고 있는 유니크 포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역사도 오래됐지만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니크라는 회사는 세계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이 제품의 그 하청 생산업자들과 소비자들을 모아가지고 의견을 토론해가지고 상품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 세계 최대 규모의 포럼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알려진 것이 스위스의 학자 슈바브를 한 사람이 만든 나보스 포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나노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나보스 포럼은 참가할 수 있는 회원 자격이 6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해서 내가 주제에서 하나의 아이템을 하겠다 그러면 20만 불을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20만 불을 내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재벌들이 두 사람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마오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아세아의 나보스 포럼이다 해서 중국이 만들고 있는데 친중국 사람의 국가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포럼은 그 방면에서 각각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그 포럼만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위원들이 한 200명 정도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한 그 퓨처 타임라인 커뮤니티가 만들고 있는 미래 전망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 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굉장한 논문을 많이 발표해서 그걸 축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포럼에 여러 가지 심부름하고 참여했던 경험으로 봐서 우리 포럼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누구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차마 못하는 것이 사회단체가 어려워지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서로 점잖하고 참여 봐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단체에서도 우리처럼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끊김없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럼은 조창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왔습니다. 우리 정관을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 다음에 많은 일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근데 그 중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이름 있는 사람을 모셔다가 이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호남과 관계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세계가 어떻게 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무슨 동방 예의지국을 청구해야 된다는 등 또는 건강에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회원들이 호남을 대표하는 유수한 경력자들이 모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보시면은 어떤 회원들이 조찬회에 참석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정관의 정신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건 조찬이 됐건 만찬이 됐건 포럼이라는 데는 말이죠. 거기 와서 주제를 발표하는 사람도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기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반응이 있더라는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참석해서 듣는 청중들도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야, 참 좋은 얘기를 들었다. 이거는 내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원들의 경우는 상당한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자기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을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발표를 듣고도 여기서 많이 들은 얘기다. 별로 새로운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또 어떤 듣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잘 못 알아듣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차츰 회원들이 멀어지는 경향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 지난해 우리는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누구나 마스크를 하고 만나지 말아야 되는 소위 말하는 비대면 시대인 코로나 사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조찬에도 못하게 됐고 작은 일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참여 의지가 상당히 약해졌고 소홀해졌다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타격이 되고 있고, 우리가 또 이 포럼을 만들 적에 굉장히 거창한 포부를 냈습니다. 우리 회원들 중에 읽어보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은 정관을 읽어보시면은 어마무시하고 굉장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일을 하기도 벅찼지만은 코로나라는 여건으로 해서 무슨 차투 자체를 못하고 있고 그 문역을 해갈 만한 재원의 근거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조건이 겹쳐서 오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둬야 할 것은 포럼은 포럼다워야 되는데 포럼의 체제를 갖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포럼을 하려면 다방면에 거기 우리 포럼이 다루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광범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자나 또 주재하는 체어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구하기 어려웠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참여를 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모여오면은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자라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전국을 찔러서 물어볼 만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민원 같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나도 아는 것이 많다는 걸로 해서 그 사람이 질문을 하는지 주제 발표를 하는지 이런 포럼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가기가 쉽냐 하면은 그저 누가 됐건 무슨 일이건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는 것 같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을 많이 모일 수 있게 하는 연상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구를 모셔올 적에 굴려나왔다는 의지를 갖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지방장관을 모셔다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선배들이 오라고 그래서 왔다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호남 포럼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타진을 해봐야 되겠다,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자세를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는 또 우리가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려가서 모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 사람들이 아무게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러한 체제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포럼이 잘 되겠다고 생각하냐면 그러신다면 우등사랑방이 잘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등사랑방이 잘 되게 하려면 그만한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열의를 가지고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전라도 출신으로 벼슬한 사람들 얼굴을 비켰다가 내가 좀 출세하는데 또는 돈 버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나온다는 사람들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냥 고향을 위해서 내가 좀 얼굴도 내고 봉사도 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뭔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적극성을 띄고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별로 몇 사람씩 모여서 이를테면은 고향에 농산물 사주는 일, 후배 학생들을 위해서 지도하는 일이라든가 또는 전라도의 지역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우리가 논의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사랑방에다 내놓겠다.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있고 꼭 우등사랑방은 그렇게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1년을 들고 몇 번씩 모여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모이면 밥 먹자 술 먹자 할 때도 있지만은 각자 그 정도는 필요하면은 우리가 제마다 공을 내서라도 모이자 그런 기분을 살려주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고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는데 참고가 될 만한 외국의 사례를 몇 가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수십 년 전에 약 30-40년 전에 전문가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일본은 자살한다 하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재작년에 일본의 유수한 신문사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 30년 전에 한 얘기가 지금도 해당된다 하는 얘기를 기사로서 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말이죠. 일본은 너무 잘 살아서 망하게 생겼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아주 무책임하다. 부모들이 고생을 해서 키웠지만 누가 고생해서 길러달라 그랬냐 하는 식으로 새로운 풍조가 떠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정부도 아주 무책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앞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인심만 쓰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 굉장히 물질적으로는 부자이지만 마음이 무지하게 가난한 나라가 됐다. 그래서 일본이 과거의 전통에서 전혀 발딛지 못하고 이대로가면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염려를 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것을 받아서 일본의 이전에 수상이었던 사람이 처음에 수상을 1년인가 2년 하다가 배탈이 나서 그만두고 쉬었습니다. 그동안에 일본에서 유수한 사람들이 이 사람만은 수상감이 없다 그래서 만든 것이 토론회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토론 같은 것이죠. 거기에서 집권자가 되면은 적어도 6개 분야에 3가지씩 18개의 질문을 해가지고 그에 충족되는 안을 마련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토론만 한 사람들이 2년 동안을 만들어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상이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거의 그대로 일본을 통치해서 일본 역사상 가장 장수한 수상이 됐습니다. 포럼이라는 것은 그 정도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호남 대망론이라고 그래가지고 호남에서 대통령 출마한다는 사람 2사람이나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적어도 장기적인 집회에서 우리 포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욕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만 자살하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프랑스도 자살을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프랑스에서 유명한 68년 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1968년에 프랑스의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프랑스라는 나라는 2차 대전까지는 대단히 행정력이 강하고 또 행정이 합리적인 나라였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68년 이후에 세계에서 지금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프랑스의 행정입니다. 지금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등록하는데 한 달간 걸립니다. TV가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해도 신청하고 한 달 걸립니다. 여러분이 프랑스에 사는 친구들한테 들으면 알지만은 뭐든지 보통 20일, 30일 걸려서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에 가장 빨리 놀라는 거는 술이 부탁하면 오전에 하면 오후에 와서 고쳐준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왜 그러냐? 노조 체제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 노조는 하루에 얼마 이상 일을 하지 말아라.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게으른 프랑스 사람들이 뭘 수리하고 그러려면 순서를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 병원에 사람 기다리듯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서 아주 실증을 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시민은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프랑스에 등록을 하려다가 못하고 6개월 살다가 도로 가지고 온 적도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나라가 왜 6.8 사태가 생겼냐면은 낭트라는 프랑스 시골의 대학교에서 여자 기숙사에 남학생이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생들이 왜 남학생이고 같은 학생인데 여학생 기숙사에 못 가느냐? 금지하는 제도를 없애라. 그래서 6.8 사태에 전국이 노조까지 가담해서 데모를 했는데 그 구호가 금지하는 것을 금지해라는 구호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모든 것을 금지하지 말아라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로 프랑스의 행정은 지금 옆에 사람이 아무리 놀고 있어도 당사자가 바쁘거나 어디 가고 없어 휴가 갔으면 그 일은 안 됩니다. 그래 이제 고치려고 그러지만 노조가 반대하고 철도가 파업해서 못해요. 프랑스는 한 업종이 쉬면은 전 업종이 쉬는 연대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있는 말로 노조가 천국이 되면 경제는
볼 일 없어진다. 그런 일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이런 탈선을 하려고 그런 거를 그래도 우리나라 노조는 상당히 자제력을 가지고 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왜 우리는 이것을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종교 방송국이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여러 가지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도마다 있습니다. 불교 방송국도 도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도를 많이 하고 나라가 잘 되게 빌어서 그래도 이렇게 운영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들을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주된 기도문에 있습니다. 옛날에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공자님, 한마디로 사람 일생 지키고 갈 만한 글자가 있습니까? 있다 하고 용서한다는 소자를 써줍니다. 불교에서 대자대비입니다. 모든 종교나 신앙이 용서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용서합니까? 절대로 용서를 안 합니다. 특히 종교인들도 용서를 안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용서한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에서 용서 안 해요. 저는 죽여야 된다, 뭐 짓밟아야 된다 해가지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 또 하나 야율라옵이란 사람이 징기스칸의 스승이었습니다. 행정에 징기스칸 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편하게 다스리려면 뭐가 있냐? 그러니까 한 가지를 준다고 그러지 말고 한 가지 나쁜 제도를 없애줘라. 뭐 주는 것보다 나쁜 걸 없애주는 것이 국민을 더 반가워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종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 중에 위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증은 자기 아버지 강태종의 아버지를 코치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강태종이 왕이 되니까 사표를 내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도와주고 왜 나는 안 도와줍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오. 그 왕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착한 신하가 되게 하고 충신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충신이라는 것은 나라가 망하려고 그럴 때 목숨을 바쳐야 충신이 되는 거고, 착한 신하는 왕도 잘 되게 하고 나도 잘 되고 그러는 것이 좋은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절대로 나이가 충신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걸 약속하면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나라가 사랑하는 훌륭한 신하가 됐습니다.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몸도 약했지만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의 몸으로는 굉장히 칭찬을 받습니다. 그 사람 죽은 묘에 가면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자기 일에 참가시킬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잠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에리트라는 사람은 자기 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미국의 육군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육군의 입김으로 살아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 육사에서 교훈 중에 하나가 최선을 위해 기도하려면 최악에 대비해라. 장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 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됐을 때 그걸 대비하는 게 장교다. 우리 포럼은 장교들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비하려고 해야 됩니다. 나를 내세우지 말고 누군가 남을 내세우고 어린 학생들을 양성하기보다도 이 다 큰 사람을 양성해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포럼 포럼 잘 돼야 합니다. 그 아르테